위암 3기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 뭐라고요? 병원 복도를 힘없이 걷는 여자. 손에 든 진단서, 위암 3기. 냉장고에 나란히 붙은 2장의 종이가 여자의 눈에 들어왔다. 진료 예약표, 그리고 다른 한 장.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의 눈빛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지금 형편의 치료는 무리야.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한미정은 시장 반찬가게 앞에서 철제 셔터를 올렸어요. 손잡이가 삐걱거리며 위로 말려 올라갔고 그 소리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에 울렸습니다.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통을 꺼내기 시작했죠. 허리를 숙일 때마다 명치 아래쪽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2달 전부터 반복되던 증상이었고 체중계 숫자는 사흘마다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얼굴이 왜 그래? 옆 가게 김분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손짓을 했지만 분자는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정은 오후 휴게 시간에 인근 내과를 찾았고 의사는 내시경 검사를 권했어요. 일주일 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항암 치료 계획을 잡으셔야 해요.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미정의 귓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진료실을 나온 미정은 복도 의자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평범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정은 냉장고 문에 진료 일정표를 자석으로 고정했어요. 항암 치료 시작일, 재검사 날짜, 복용할 약 목록이 적힌 종이었죠. 냉장고 안에는 김치와 된장,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고 우유 유통기한은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박성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정이 차를 내오자 성철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이혼 서류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어. 성철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미정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사업이 안 풀렸어. 빚도 늘었고 각자 살아야 할 것 같아.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장남 박지호는 자기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 납부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계좌 잔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호는 아르바이트 시급과 근무 시간을 계산하며 계획표를 수정했어요. 부모의 대화 소리는 복도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는 이어폰을 꽂고 집중하려 애썼죠. 장녀 박수빈은 거실 한쪽에서 모의고사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오답 노트에 정리할 내용을 적었습니다. 수빈은 부모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시험 일정표가 더 중요했고 성적 관리가 우선이었죠. 우편함에는 공과금 고지서 3장과 전세 인상 통지서가 함께 꽂혀 있었어요. 미정은 그것들을 꺼내 식탁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그리고 집주인이 보낸 계약 갱신 안내문이었죠. 월세를 올려야 한다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미정은 시장 반찬가게 사장에게 휴직 의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지만 미정은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병가 서류는 작성되었고 미정의 이름이 적힌 명찰은 서랍 안으로 들어갔죠. 진주에 사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미정은 통화 기록을 보며 지난 1년간 연락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과거의 불안은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고 말없는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죠.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간 미정은 의료비 지원 제도를 문의했어요. 직원은 서류 목록을 프린트해 건넸고 미정은 그것을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득증명서,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이 필요했어요. 준비할 것들이 많았고 처리 기간도 최소 2주는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죠. 박성철은 그날 이후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했어요. 생활비 이체는 약속된 날짜를 넘겼고 미정의 계좌에는 입금 기록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통장을 확인하고 남은 잔액으로 일주일치 식비를 계산했어요. 병원에 들러 복도를 걷던 미정은 매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목이 말라 생수를 한 병 샀고 거스름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때 병원 정문 앞에 자리 잡은 복권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남은 거스름 돈으로 복권 한 장을 샀어요. 종이를 접어 지갑 안쪽에 넣고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토요일 저녁 8시 텔레비전에서는 복권 추첨 방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소파 끝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번호를 하나씩 호명했고 미정은 지갑에서 복권을 꺼냈어요. 첫 번째 숫자가 일치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숫자도 같았어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6개의 숫자가 모두 일치했습니다. 미정은 복권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애썼어요. 손이 떨려서 리모컨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방송은 당첨자가 한 명이라고 안내했고 당첨금은 250억 원이었습니다. 미정은 복권을 다시 들고 번호를 확인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는 변하지 않았고 현실은 그대로였죠. 거실은 조용했어요. 지호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수빈은 학원에 가 있었습니다. 성철은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죠. 미정은 혼자 앉아 복권을 내려다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복권 당첨 후 주의사항, 고액 당첨 세금, 재산 보호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검색 결과는 수십 개가 쏟아졌고 미정은 하나씩 읽어내려갔죠. 당첨금 수령 절차, 세무신고 의무, 증여세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중요한 내용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어요. 월요일 오전 미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상담 직원은 일정을 확인하고 수요일 오후 2시를 제안했어요. 미정은 그 시간을 확정하고 준비할 서류 목록을 받아 적었죠. 신분증, 복권,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수요일 미정은 강남의 한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고층 건물 12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변호사 최윤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어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미정은 복권을 꺼내 보이며 당첨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재산권 보호가 우선입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최윤은 법적 분리 시점과 재산 분할 기준을 설명했죠. 당첨금 수령 시점을 이혼 확정 이후로 조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미정은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신분 노출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최윤은 수령 대리인 제도와 법인 활용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미정은 바로 세무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세무사는 당첨금 세율과 절세 방법을 표로 정리해 보여줬습니다. 금융기관 상담은 사흘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는 자산관리 상품을 소개했고 두 번째 은행에서는 해외 계좌 개설을 권했어요. 세 번째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담당자는 포트폴리오 구성안을 제시했죠. 미정은 각 은행의 제안서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절차를 검색했어요. 주소지를 옮기면 우편물 수령지도 달라지고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내용이었죠. 미정은 전입신고 서류를 출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두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치의와 항암 일정을 재조정했어요. 2주 간격으로 진행하던 걸 3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주치의는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는 답을 줬습니다. 미정은 휴식일이 표시된 새 캘린더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저녁에 미정은 식탁에 앉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첨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성철에게도, 지호와 수빈에게도, 시장 동료들에게도. 이 돈은 치료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조용히 지켜야 했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공문 양식이 준비됐습니다. 전 남편이 재산 조회를 시도하면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최윤은 접근 금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열람 제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기로 했죠. 미정은 평소처럼 시장 근처 마트에서 장을 봤어요. 카트에는 김치, 두부, 계란, 우유가 담겼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고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소비 패턴은 변하지 않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주말 미정은 공증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법률 대리 위임장을 작성했어요. 제가 의식을 잃거나 판단 능력이 없을 때를 대비한 겁니다. 공증인은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죠. 위임장은 봉인되어 미정의 가방 안에 보관됐습니다. 미정은 강남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책상과 컴퓨터가 보였고 중개인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개인이 고개를 들어 인사했어요. 어떤 매물을 찾으세요? 미정은 준비해온 조건 목록을 꺼내 보였죠. 50평대 아파트요. 보안이 철저한 곳이면 좋겠어요. 중개인은 몇 군데 단지를 추천했고 미정은 그중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계약은 법인 명의로 진행됐어요. 변호사 최윤이 설립한 일시적 지분 구조를 활용한 방식이었죠. 실소유주는 본인이지만 외부에서는 법인 자산으로 보입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준비했어요. 계약금은 현금으로 이체됐고
잔금 일정은 2주 뒤로 확정됐습니다. 미정은 계약서 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고 사무소를 나섰어요. 거리는 평일 오후의 고요함 속에 있었고 미정은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죠. 인테리어 업체와의 미팅은 일주일 뒤에 이루어졌어요. 큰 공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조명만 교체하고 벽지는 그대로 두세요. 업체 담당자는 견적서를 작성하며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마무리됩니다. 미정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입금했어요. 이사업체 선정은 신중하게 진행됐습니다. 미정은 세 곳의 업체를 비교했고 그중 보안 서약서를 제공하는 곳을 선택했어요. 계약서 특약 조항에는 고객 정보 유출 금지와 익명성, 보장 내용이 포함됐죠. 짐은 많지 않아요. 냉장고, 세탁기, 침대 정도예요. 업체 직원은 포장 일정을 확인하고 이사 날짜를 확정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를 찾아간 미정은 김 분자와 마주 앉았어요. 분자는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퇴직 정상금이야. 많지 않지만 받아. 미정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몸 추스르면 다시 올게요. 분자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이사 당일 미정은 새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창문 너머 탁 트인 전망이 눈에 들어왔어요.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어요. 저녁 미정은 지호와 수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어. 주소 보낼게. 주말에 한번 와봐. 두 아이는 각각 답장을 보냈어요. 갑자기요? 무슨 일 있어요? 미정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었어. 와서 보면 알아. 미정은 식탁 위에 서류 2장을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는 지호의 등록금 지원 계획서였고 다른 하나는 수빈의 학원비와 교통비 내역이었습니다. 표로 정리된 금액과 입금 예정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주말 오후 지호와 수빈이 새 집을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미정은 거실로 안내하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앞으로 여기서 살 거야. 너희도 방 하나씩 쓸 수 있어. 아파트 경비원이 로비 앞에서 보안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방문객은 사전 등록이 필요하고 외부인 출입은 제한됩니다. 이웃 대표도 함께 나와 관리비 납부 방식과 공용시설 이용 규칙을 안내했어요. 지호와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박성철은 며칠 뒤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집 주소 좀 알려줘. 엄마 좀 만나야겠어. 지호는 대답을 주저했습니다. 엄마가 아직 정리 중이래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성철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호는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성철은 택배 기사를 통해 주소를 알아내려 했지만 경비실에서 막혔습니다. 수령인 동의 없이는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경비원의 대답은 단호했고 성철은 발길을 돌려야 했죠. 미정은 거실 테이블에 가계부 작성 규칙을 문서로 정리했어요. 항목별 분류 기준, 영수증 보관 방법, 주간 지출 한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아는 게 중요해. 미정은 문서를 출력해 각자의 방문 앞에 붙였어요. 지호는 자기 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지출 사유 입력란을 확인했습니다.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었고 매번 입력해야 할 내용이 많았어요. 이거 다 써야 돼? 지호는 한숨을 쉬며 첫 줄을 채워 넣기 시작했죠. 수빈은 명세서 파일을 열어보고 피로를 호소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복잡해요. 매일 쓰기 힘든데.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익숙해지면 괜찮아. 규칙은 지켜져야 해. 가족 내 분위기는 안정과 긴장 사이에서 흔들렸어요. 새로운 환경은 편안함을 주었지만 규칙과 절차는 부담이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갔고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토요일 오전 미정은 지호와 수빈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대신 택시를 불렀고 세 사람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심 풍경이 흘러갔고 아이들은 말없이 밖을 바라봤어요. 백화점 입구에서 안내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VIP 라운지는 8층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라운지는 조용했고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이 차를 내왔고 미정은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늘은 필요한 걸 사려고 왔어. 미정은 쇼핑백을 들고 의류 매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호에게는 정장 한 벌과 구두, 수빈에게는 코트와 가방을 골라줬어요. 각자에게 학습용 태블릿도 한 대씩 구입했죠.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 순간 수빈이 가격표를 힐끗 봤습니다. 엄마, 이거 다 합쳐서 얼마예요? 미정은 영수증을 받아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나중에 집에서 가계부에 기록할 거야. 점심시간 세 사람은 백화점 최상층의 프라이빗 다이닝 룸으로 안내받았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코스 요리가 차례로 나왔고 미정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어요. 지호는 스테이크를 자르며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미정은 포크를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너희가 경험해봐야 할 것들이 있어. 하지만 동시에 배워야 할 것도 있지. 식사 후 미정은 만족도 평가표를 꺼냈습니다. 음식의 맛, 서비스의 질, 가격 대비 만족도를 항목별로 적도록 했어요. 이걸 왜 써야 해요? 수빈이 투덜거렸지만 미정은 펜을 건넸습니다. 돈을 쓸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야 해. 오후 미정은 호텔 예약 확인 문자를 확인했어요. 오늘 밤은 호텔에서 자고 내일 집에 갈 거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은 넓고 화려했어요. 침대 2개와 거실, 욕실이 분리된 구조였죠. 수빈은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고 지호는 창밖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정은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치고 가계부 파일을 열었어요. 자, 오늘 쓴 돈을 정리해보자. 두 아이는 각자의 자리에 앉아 항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비, 의류비, 식사비, 숙박비가 차례로 기록됐어요. 합계 금액이 화면에 표시되자 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게 하루에 쓴 돈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느껴야 해.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거실 테이블에 새로운 문서를 펼쳐 놓았습니다.
사치성 소비 억제 규칙과 필수 지출 우선 규칙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제는 경험이었어. 하지만 매일 저렇게 살 순 없어. 미정은 항목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필수는 식비, 교통비, 학비야. 그 외는 최소화해야 해. 월요일 미정은 외제차 쇼룸 방문 일정을 잡았어요. 구경만 할 거야. 사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지. 쇼룸에 도착하자 직원이 차량을 안내했습니다. 미정은 시승을 신청했고 보험 서류와 함께 기록을 남겼어요. 차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돌며 아이들은 내부 인테리어를 살폈습니다. 쇼룸을 나서는 순간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박성철의 지인이었고 그는 미정이의 가족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시선을 피하며 아이들을 재촉했어요. 빨리 가자. 그날 저녁 성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어? 설명 좀 해봐. 미정은 답장하지 않고 변호사 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락 제한 고지서를 보내주세요. 최윤은 즉시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쇼룸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개인정보 보호 요청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미정은 방문 당시 촬영된 CCTV 자료 삭제를 요청했고 쇼룸은 확인서를 이메일로 발송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거실에서 아이들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할 거야. 하지만 규칙은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수비는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겼어요. 소비 교육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외부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철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고 소문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미정의 휴대폰에 등기 우편 도착 알림이 떴어요. 아파트 경비실로 내려가자 두툼한 봉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성철이었고 봉투를 뜯자 금전 지원 요청서가 나왔어요. 대출 연체로 인한 긴급 자금 필요 3천만 원 요청. 미정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정은 변호사 최윤에게 사진을 전송했어요. 1시간 뒤 최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과거 채무는 이혼 전 발생한 거라 법적 책임이 없어요. 회신 보낼게요. 최윤은 당일 오후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미정은 사본을 이메일로 받았어요. 채무 관계 없음. 추가 연락 시 법적 조치 예정. 문구는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금요일 성철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아이들 주소라도 알려줘. 공동 친권자로서 알 권리가 있어. 미정은 답장하지 않고 최윤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윤은 법적 사유 부족을 근거로 반려회신을 준비했어요. 친권과 주거지 정보는 별개 사안입니다. 법적 근거 없이 요청 불가. 주말 지호와 수빈의 계좌에 각각 입금 알림이 도착했어요. 지호는 200만 원, 수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거실로 나왔고 미정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미정은 양식 파일을 각자의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 가계부 회의가 열렸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노트북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지호가 먼저 발표했어요.
구독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음악, 영상, 클라우드까지 합치면 월 5만 원이에요. 미정은 항목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필수가 아닌 건 해지할 수 있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음악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끊을게요. 수빈은 교통비 절감안을 꺼냈습니다. 학원 가는 길을 바꾸면 한 달에 3만 원 아낄 수 있어요. 수빈은 지도 앱을 띄워 이동 경로를 보여줬어요. 버스 2번 갈아타면 되는데 시간은 10분 더 걸려요. 미정은 계획을 승인하며 파일에 기록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김분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정아, 주민센터에서 의료비 지원 추가 항목 있대. 서류 가져가 봐. 미정은 오후에 주민센터를 방문했고 사회복지사가 안내를 했습니다. 암 환자 대상 교통비와 영양제 지원이 새로 생겼어요. 미정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사본을 제출했어요. 화요일 병원에서 2차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주사가 팔에 꽂히고 링거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미정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치료는 4시간 동안 이어졌고 끝난 뒤에는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간호사가 물을 건넸고 미정은 조금씩 마시며 호흡을 고르려 애썼죠. 집에 돌아온 미정은 비상자금 계좌를 확인했어요. 별도로 분리해둔 금액은 5천만 원이었고 외부 압박에 대비한 예비 자금이었습니다. 미정은 계좌번호를 수첩에 적고 금고에 보관했어요. 수요일 저녁 성철의 문자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 재산 은닉 의심된다. 미정은 스크린샷을 찍어 최윤에게 전송했어요. 최윤은 모든 문자를 기록 시스템에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증거로 쌓아두고 있어요. 필요하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할게요. 목요일 지호가 거실로 나와 미정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어.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금요일 저녁 수빈이 사용계획서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대로 할게요. 규칙 지킬게요. 미정은 파일을 확인하고 승인 도장을 찍었어요. 주말 세 사람은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이번 주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웠어요. 미정은 항목을 하나씩 점검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금액은 왜 늘었어? 저번 주보다 절약된 부분은 어디야? 아이들은 각자 답변을 준비해 설명했고 미정은 기록을 마무리했어요.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중심에 있었지만 지호와 수빈은 침묵 대신 협력을 선택했어요. 외부의 압박은 여전했지만 내부의 체계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미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다목적실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직원은 예약 가능 날짜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미정은 준비해온 기획안을 건넸어요. 생활 재무 워크숍이요. 소규모로 진행할 겁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다목적실에는 8명이 모였어요. 김분자가 시장 지인 4명을 데려왔고 아파트 주민 2명도 참여했습니다. 미정은 앞쪽 화이트보드에 프로그램 순서를 적었어요. 첫 번째는 가계부 작성법, 두 번째는 정부 지원제도 안내,
세 번째는 금융사기 예방입니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미정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박성철이었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무시하고 강의를 이어갔지만 연속으로 세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죠. 분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어요. 워크숍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돌아간 뒤 미정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성철의 문자가 5개 도착해 있었어요. 전화 안 받을 거야? 애들한테 직접 연락할 수밖에 없겠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다 알고 있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돈 어디서 났어? 내일 애들 만나러 간다. 미정은 즉시 변호사 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윤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할게요. 자녀 접촉 시도도 기록해 두세요. 일요일 아침 지호의 휴대폰에 성철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빠예요.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지호는 거실로 나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고 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오늘은 좀 바빠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성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엄마 집에서 편하게 놀고 있잖아. 지호가 통화를 끊으려 하자 성철이 말을 이었어요. 수빈이는? 수빈이한테 전화해도 안 받던데. 지호는 대답하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미정은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오후 수빈의 학원 앞에 성철이 나타났습니다. 학원을 나서던 수빈은 아버지를 보고 멈춰 섰어요. 수빈아, 아빠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수빈은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아빠 만나지 말래요. 성철은 다가서려 했지만 수빈은 학원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학원 직원이 상황을 파악하고 경비를 불렀고 성철은 멀리서 지켜보다 돌아섰습니다. 수빈은 집에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학원 앞에 있었어요. 미정은 수빈을 안아주며 진정시켰습니다.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해. 미정은 즉시 최윤에게 연락했고 최윤은 당일 저녁 긴급 대응 방안을 보냈어요. 학원과 학교의 상황을 알리고 자녀 보호 조치를 요청하세요. 미정은 월요일 아침 학원과 대학교 학생처에 각각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부인이 댁을 찾아왔는데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미정은 경비실로 내려가 CCTV 화면을 확인했어요. 성철이었습니다. 경비원은 기록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3번 방문 시도했고 모두 차단했습니다. 신고하시겠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기록만 해주세요. 변호사에게 전달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비상대응 지침서를 다시 펼쳤어요. 자녀 보호 절차, 긴급 연락망, 법적 대응 단계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호와 수빈을 불러 모아 함께 내용을 확인했어요. 아빠가 접근하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 바로 나한테 연락해. 두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요일 병원 방문 날이었어요. 미정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링거가 떨어지는 동안 휴대폰에는 성철의 문자가 계속 도착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재산 은닉 신고할 거야. 애들 면접 교섭권 침해로 고소한다. 미정은 문자를 읽지 않고 최윤에게 전체 스크린샷을 전송했습니다. 최윤은 오후에 등기 우편으로 공식 통지서를 발송했어요. 자녀 및 본인에 대한 접근 금지, 위반 시 민형사 조치 예정,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수요일 지호는 학교 일정을 조정했어요. 대면 수업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강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죠. 엄마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미정은 지호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수빈도 학원 시간을 조정했어요. 귀가 시간을 앞당기고 학원 셔틀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다니는 시간을 줄일게요. 미정은 수빈의 새 일정표를 확인하고 승인했어요. 목요일 성철은 다시 금전 요구 문자를 보냈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줘. 정말 급해. 미정은 답장하지 않았고 최윤은 모든 내용을 증거 파일에 추가했어요. 금요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이 기각됐어요. 구체적인 위에 사실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최윤은 대비 서류를 준비하며 설명했어요. 추가 증거를 모아서 재신청할 수 있어요. 계속 기록을 남겨두세요. 주말 소문은 일시적으로 잦아들었습니다. 성철의 지인들도 더 이상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고 관심은 흐려졌어요. 미정의 금융 계좌는 변동 없이 유지됐고 외부 추적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이번 주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잘 견뎠어. 미정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호와 수빈은 서로를 마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가족 내 의사결정 체계는 흔들림 없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외부의 압박은 거셌지만 내부의 단결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치료와 일상 관리에 집중하며 다가올 마지막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미정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박성철 씨의 채권자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문자를 삭제하지 않고 스크린샷을 찍어 최윤에게 전송했습니다. 1시간 뒤 최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이 채권 추심 압박을 이유로 접근하려는 것 같아요. 대응 준비할게요. 오후 미정의 휴대폰에 성철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지만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어요. 채권자들이 너한테 연락 간다. 5천만 원만 있으면 정리된다. 애들까지 피해 볼 수 있어. 도와줘. 미정은 답장하지 않고 최윤에게 연락했어요. 화요일 오전 최윤은 법률 사무실에서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접근 금지 최종 경고문입니다. 위반 시 민형사 조치를 즉시 진행한다는 내용이에요. 공문에는 자녀 접촉 금지, 제3자를 통한 간접 접촉 금지 조항도 포함됐어요. 위반 시 스토킹 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미정은 내용을 확인하고 발송을 승인했습니다. 수요일 성철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택배 기사를 통해 미정의 주소를 알아내려 한 거죠. 수취인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택배 기사가 경비실에 문의했지만 경비원은 규정대로 처리했어요. 수령인 동의 없이는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반송 처리하겠습니다.
택배는 발송지로 되돌아갔고 성철의 시도는 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날 저녁 경비실에서 미정에게 연락이 왔어요. 외부인이 정문에서 거주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CCTV 확인 부탁드려요. 미정은 경비실로 내려가 화면을 봤습니다. 성철이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제 전 처가 사는데 층수만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경비원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성철은 결국 돌아서야 했죠. 경비원은 출입시도 기록지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4번째 시도입니다. 신고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목요일 미정은 거실 테이블에 비상대응 지침서를 다시 펼쳤어요. 지호와 수빈을 불러 모아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억하지? 지호가 대답했어요. 즉시 엄마한테 연락하고 혼자 대응하지 않는다. 수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필요하면 경찰서에 신고한다. 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침서를 덮었어요. 금요일 병원 방문일이었습니다. 미정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주치의와 상담을 했어요. 통증 관리는 어떠세요? 괜찮아요. 진통제 먹으면 버틸만해요. 주치의는 다음 치료 일정을 확인하며 안내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주 간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에 미정의 휴대폰에 등기 발송 알림이 떴어요. 최윤이 보낸 공식 통지서가 성철에게 전달된 거였습니다. 미정은 차 안에서 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접수됐어요. 이제 추가 접근 시도가 있으면 바로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토요일 최윤은 법원에 임시보호명령 재신청서를 접수했어요. 이번에는 지난 한 달간 축적된 증거 자료를 전부 첨부했습니다. 문자 기록, CCTV 영상, 학원 앞 출몰 증언, 경비실 출입 시도 기록이 포함됐어요. 이 정도면 기각 사유가 없을 겁니다. 최윤은 자신 있게 말했고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요일 오후 지호는 대학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이나 학교에서 보냈어요. 친구들은 요즘 왜 안 보이냐고 물었지만 지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넘겼습니다. 수빈은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학원 일정을 대폭 줄이고 가능한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외출 시간이 줄어들자 불안감도 함께 줄어들었어요. 월요일 저녁 성철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미정은 이상하다고 느끼며 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오히려 불안한데요. 최윤은 진정시키듯 답했습니다. 법적 통지를 받고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화요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시보호명령이 승인됐습니다. 3개월간 접근 금지 명령이 발효됩니다. 위반 시 즉시 구속 가능해요. 최윤은 기쁜 목소리로 전했고 미정은 오랜만에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수요일 성철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증거가 없었고 법적 근거도 부족했어요. 재산 은닉 의심만으로는 조사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성철의 변호사는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어요. 목요일 소문도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미정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김분자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아? 소식이 없어서. 미정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금요일 미정은 금융 계좌를 점검했습니다. 모든 계좌는 변동 없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외부 조회 시도도 없었고 추적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미정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냈어. 고마워. 지호와 수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미정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가족 내 의사결정 체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외부 리스크는 체계적으로 차단됐고 미정은 이제 치료와 일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3월 첫째 주 항암 치료는 마지막 주기에 접어들었어요. 미정은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고 나무가지 끝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주치의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에 최종 검사를 하고 결과 보고 유지 치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확인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수분 섭취 기록표가 놓여 있었고 하루 목표량이 체크되어 있었어요. 미정은 항목 옆에 작은 표시를 하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미정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30분 걷기는 이제 일상이 됐고 미정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코스를 돌았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호흡을 고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지호는 노트북을 열고 가계부 파일을 확인했어요. 월간 리포트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있었고 항목별 지출과 예산 대비 실적이 그래프로 표시됐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예산 안에서 잘 마무리됐어요. 미정은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고했어. 다음 달 목표도 세워보자. 수비는 부엌에서 명절 준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사 음식 재료는 제가 리스트 만들게요. 수비는 종이에 항목을 적으며 역할 분담표를 그렸어요. 오빠는 전 부치고 저는 나물 만들고 엄마는 국 끓이는 거 어때요? 미정은 리스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함께 준비하면 부담도 덜하고. 토요일 오전 아파트 다목적실에서 엄마 학교가 열렸어요. 이번 달로 세 번째였고 참가자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분자가 새로운 지인 2명을 데려왔고 주민센터 복지사도 함께했어요. 미정은 이번 달 주제로 의료비 절감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약국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요청하면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요. 참가자들은 메모를 하며 질문을 이어갔어요. 강의가 끝난 뒤 미정은 만족도 설문지를 나눠줬습니다. 참가자들은 항목을 체크하고 다음 달 희망 주제를 적어냈어요. 보험 청구 방법을 알고 싶어요. 자녀 교육비 관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미정은 설문지를 모아 파일에 정리하며 다음 강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거실을 둘러봤어요.
벽면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교육 자료가 정리된 파일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위 테이블에는 이번 주 치료 일정과 가계부 요약본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어요. 미정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일요일 오후 미정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의료비 영수증과 보험 청구 내역을 월별로 분류하고 세금 납부 증명서를 따로 보관했습니다. 파일링 시스템은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각 항목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미정은 작년과 올해 자료를 비교하며 지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지호는 외제차 구입 계획서를 들고 미정에게 왔어요. 엄마, 이거 검토 좀 해주세요. 미정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입 비용, 유지비, 보험료, 주차비가 상세히 계산되어 있었어요. 미정은 효용 분석 항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생활비 대비 효용이 낮아 보이는데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정은 서류에 보류 도장을 찍고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화요일 미정은 집안을 점검했어요. 과시적 소비는 없었고 가구와 가전은 필요한 것만 갖춰져 있었습니다. 조명 하나가 깜빡거려 교체가 필요했고 미정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넣었어요. 배송은 이틀 뒤로 예정됐고 교체 일정은 주말로 잡혔습니다. 수요일 지호는 진로 계획표를 제출했어요. 대학원 진학 일정과 필요 자금이 정리되어 있었고 아르바이트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 15시간, 방학에는 주 30시간 일할 거예요. 미정은 계획을 검토하고 지원 가능 범위를 표시했어요. 수빈도 자신의 계획표를 가져왔습니다. 대학 입시 일정과 학원비, 교재비가 항목별로 적혀 있었어요. 수능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시작할게요. 미정은 두 아이의 계획표를 나란히 놓고 전체 예산을 재계산했습니다. 목요일 미정은 비상자금 계좌를 점검했어요. 잔액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외부 조회 기록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별도로 장기 기부 계획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0년 후부터 매년 1천만 원씩 의료비 지원 단체에. 초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미정은 조금씩 내용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가족 3명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나물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내일 뭐 할 거야? 미정이 물었고 지호가 대답했어요. 도서관 가서 과제하고 저녁에는 집에 있을게요. 수빈도 일정을 말했습니다. 오전에 학원 가고 오후에는 집에서 공부할래요.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지호는 방에서 노트북을 켰고 수빈은 책상 앞에 앉아 문제집을 폈습니다. 미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치료는 계속되고 일상은 반복됐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약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합의 규칙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고 미정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창밖 야경은 매일 밤 같은 모습이었지만 미정에게는 그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만들겠습니다.